여러분, 혹시 몸속 염증을 싹 잡아주고 관절통에 좋다는 말에 매일 아침 강황가루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10명 중 9명은 식탁 위에 노란 강황가루통 하나쯤은 놓여 있으실 겁니다. 몸에 좋다는 금가루라고 생각하며 쓰고 맛없는 가루를 물 한 잔에 타서 마치 보약처럼 꾹 참고 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의사의 양심을 걸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처럼 강황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드시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강황을 드신 게 아니라 그냥 노란색 돌가루를 드신 겁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지려고 드셨겠지만 여러분의 콩팥은 그 노란 가루를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며 망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 귀한 강황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계셨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버리는 거라면 돈만 아깝고 말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방식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배신감에 무릎을 치시다가 결국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잃어버린 1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1년을 먹어도 효과 없던 강황이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단 3일 만에 내 몸을 살리는 기적으로 변하는 원리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내 피 같은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모르게 내 콩팥을 혹사시키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잘못된 상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어르신의 콩팥을 구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 여러분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는 실제 사례가 있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올해 72살 되신 박철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인생은 딱 하나, 바로 등산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주말이면 북한산이며 도봉산이며 안 가본 곳이 없는 산다람쥐 같은 분이셨습니다. 땀 흘리며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게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나이가 드니 무릎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산을 타시느라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진 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심할 때는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을 포기하고 베란다 창문 밖으로 멀리 보이는 북한산 봉우리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한숨 짓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산을 못 가니 우울증까지 올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황이 관절 염증을 없애는 기적의 식품이라는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죠. 박철수 어르신에게는 그 말이 마치 구세주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날로 당장 시장에 가서 노란 강황 가루를 큰 통으로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먹고 반드시 다시 산에 가리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박 어르신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생수를 가득 붓고 강황 가루를 밥숟가락으로 크게 한술 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구 흔들어서 코를 막고 꿀떡꿀떡 마셨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 365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드셨습니다. 자, 1년 뒤 박철수 어르신의 몸에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년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무릎 염증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위장은 헐어 있었으며 콩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미세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신 강황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어르신은 억울함과 배신감에 진료실에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몸이 전혀 흡수할 수 없는 노란 돌멩이를 뱃속에 쏟아붓고 계셨던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콩팥 건강의 최전선을 지켜온 콩팥 내과 전문의
양재석 원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콩팥 생각 식단 채널은 잘못된 정보로 소중한 장기를 망가뜨리는 분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가 과연 박철수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내 얘기인데 하며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90% 이상이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 어르신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1년이나 그 고생을 하며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물과 기름의 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초등학교 시절 자연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선생님이 물이 담긴 컵에 식용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두 가지가 섞이던가요? 절대 안 섞이죠. 아무리 휘저어도 기름은 물 위에 둥둥 뜨고 층이 딱 나뉩니다. 이게 바로 강황의 운명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태생적으로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입니다. 물하고는 상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동안 컵에 물을 따르고 노란 가루를 넣고 숟가락으로 휘저어 드셨죠. 눈으로 보기에는 다 녹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만약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물 분자 사이사이에 강황 가루가 녹지 않은 채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강황차를 드신 게 아니라 강황 가루가 떠 있는 맹물을 드신 겁니다. 이 상태로 위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몸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소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정밀한 공장인데 소장 점막은 기본적으로 물에 녹은 상태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은 물에 안 녹았잖아요. 그러니 소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노란색 돌가루나 다름없는 겁니다. 소장은 이걸 이물질로 판단하고 그 비싼 강황을 대장으로 쿨하게 흘려보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겪은 일이 바로 이겁니다. 몸속 세포에는 단 1%도 전달되지 못한 채 대변으로 그대로 나간 겁니다. 혹시 강황 드시고 나서 화장실 가셨을 때 평소보다 변 색깔이 새노랗게 변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강황이 몸에 흡수된 게 아니라 흡수가 안 돼서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변이 노랗다는 건 입으로 들어간 강황이 장을 미끄럼틀 타듯이 통과해서 그대로 하수구로 직행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피 같은 돈을 주고 강황을 사서 변기만 황금색으로 칠하고 계셨던 겁니다. 게다가 물에 녹지 않은 강황 가루 입자는 생각보다 거칩니다. 이것들이 위벽을 긁고 소장을 자극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겪었던 더부룩함과 잦은 방귀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흡수도 안 되는 돌가루가 장을 훑고 지나가니 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물에 타 드시는 순간 그것은 약이 아니라 장을 괴롭히는 모래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소중한 내 몸을 지키려고 먹은 게 오히려 내 몸을 괴롭히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헛된 고생을 멈추고 건강을 되찾아주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게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주 운 좋게 혹은 운 나쁘게도 강황가루의 미세한 입자가 장을 통과해서 몸속 혈액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 생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거대한 난관,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간은 정말 똑똑하고 동시에 아주 의심이 많고 깐깐한 경비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은 모든 것은 혈관을 타고 가장 먼저 간으로 갑니다. 간은 이 물질이 영양분인지 독소인지를 판단하는 최종 검문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에 타서 억지로 밀어넣은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도착하면 간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간은 커큐민을 영양소로 보지 않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낯선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 즉 처리해야 할 이물질 혹은 잠재적 독소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간은 즉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쉽게 말해 입구 컷을 시키는 겁니다. 간이 커큐민을 보자마자 야, 이건 위험해 보인다.
당장 물에 녹는 형태로 바꿔서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섭취한 커큐민의 99%가 혈액 속에 머물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에서 쫓겨난 커큐민은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은 딱 한 군데, 바로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 콩팥으로 떠밀려 갑니다. 간이 콩팥에게 쓰레기니까 네가 알아서 소변으로 내보내라고 떠넘기는 겁니다. 자, 이제 콩팥이 고생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의 콩팥은 젊었을 때처럼 싱싱하지 않습니다. 60년, 70년 평생 피를 걸러주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고 필터도 많이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 간이 자꾸 처리되지 않은 강황 찌꺼기를 떠넘기니까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낡은 필터에 찌꺼기가 끼고 막히고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콩팥을 녹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강황 자체가 독극물이라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섭취법이 늙고 지친 콩팥에 감당할 수 없는 중노동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황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이랑 만나면 돌처럼 딱딱하고 날카롭게 굳습니다. 콩팥이 가뜩이나 힘든데 이 옥살산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신장 결석이 됩니다. 이 결석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서 소변길을 막아버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위장뿐만 아니라 콩팥 수치까지 나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무리한 섭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다가 에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나가버리신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남아서 비법을 배우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라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제 곧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콩팥을 보호하며 효능만 쏙 빼먹는 비법을 공개할 테니 절대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수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억울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과 기름의 문제도 해결하고 콩팥 문제도 조심한다고 해도 애초에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그 노란 가루가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강황과 울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래시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울금이나 강황이나 다 똑같은 거라며 노란 가루를 권하십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국산이라 더 좋다고 하시니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하고 덥석 사오십니다. 게다가 가격도 싸니까 알뜰한 우리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경력의 의사 이름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의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나 이 둘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은 성질이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이 찬 분들의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반면에 울금은 성질이 차갑습니다. 기운이 서늘해서 열을 내리는 데는 좋지만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양기가 빠져나가면서 배가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질이 차가운 울금을 매일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배에 얼음을 쏟아붓는 격입니다. 그래서 몸이 찬 어르신들이 울금을 드시면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겪었던 잦은 배탈과 설사의 원인이 바로 이 엉뚱한 울금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 커큐민 함량입니다. 진짜 이 따뜻한 강황의 커큐민 함량이 차가운 울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울금에는 커큐민이 아주 미량만 들어있거나 제품에 따라서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단지 가격이 조금 싸다는 이유로 울금을 사서 드십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울금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도 효능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강황 한 숟가락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려면 울금은 10숟가락을 퍼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싸게 사는 걸까요? 에타, 마나크리데? 아닙니다. 이건 돈을 버리는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엉뚱한 재료를 사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는커녕 배탈만 앓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소탐대실, 즉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건강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강황은 물에 안 녹고 간신히 들어가도 간이 쫓아내며 그나마 드시고 계신 것도 효과 떨어지는 차가운 울금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과 기름의 전쟁을 끝내고 강황을 우리 몸에 달라붙게 만드는 아주 간단하고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잃어버린 1년을 되찾아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과 기름의 문제, 그리고 간의 거부 반응이라는 이 첩첩산중의 난관을 뚫고 강황을 내 몸속 세포 깊숙이 배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해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엌 어디에나 굴러다니는 흔한 양념, 바로 후추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자들은 인도의 치매 발병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를 그들이 매일 먹는 카레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혼자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강황 혼자 보내면 간에서 쫓겨나고 장에서 미끄러지니까 아주 든든한 보디가드를 붙여줍니다. 그 첫 번째 보디가드가 바로 후추입니다. 여러분이 국밥 드실 때 무심코 뿌리는 이 검은색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제가 간이 강황을 낯선 이물질로 보고 문을 닫아 걸고 쫓아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후추가 같이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간이라는 깐깐한 검문소 앞에서 아주 유능한 협상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이 강황을 보자마자 야, 너 나가 하고 쫓아내려고 할 때 후추가 옆에서 잠시만요. 이 친구는 나쁜 녀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친구니까 쫓아내지 말고 조금만 더 몸속에 머물게 해줍시다 하고 간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후추가 시간을 벌어주는 덕분에 강황은 소변으로 허무하게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온몸의 염증을 찾아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만 먹었을 때와 강황에 후추를 아주 조금 섞어서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흡수율이 무려 2000%가 증가했습니다. 2000%입니다. 2배가 아니라 20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강황 가루 위에 무심코 뿌린 후추 몇 알이 내 몸에 흡수되는 양을 20배나 뻥튀기 해주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무릎을 탁 치시더군요. 아니 원장님, 부엌에 굴러다니는 그 싸구려 후추가 그런 보물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시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후추 없이는 강황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강황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후추통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에 감동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투명하게 감동을 표현해 주세요. 와, 정말 대단하다 혹은 우와, 대박이다 같은 짧은 단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후추라는 든든한 문지기를 세웠으니 이제 두 번째 보디가드를 부를 차례입니다. 이 친구가 어쩌면 흡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제가 강황은 물을 싫어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지용성 성질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강황이라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몸속 세포로 초대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손님은 아주 도도해서 맹물 같은 흙길은 절대 걷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손님을 모시려면 그에 걸맞은 최고급 전용 리무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리무진의 정체가 바로 기름, 즉 지방입니다. 강황을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기름 입자가 까칠한 강황 성분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전문 용어로는 코팅한다고 하죠.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장 점막을 미끄럼틀 타듯이 통과해서 혈관으로 골인하는 겁니다. 맨몸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리무진을 타고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비싼 수입산 오일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부엌에 늘 있는 들기름이면 충분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이 풍부해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강황까지 태워서 보내면 금상첨화입니다. 강황 가루를 드실 때 고소한 들기름 한 숟가락을 같이 드시면 특유의 쓴맛과 흙냄새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기름 먹기가 부담스럽다면 우유도 아주 좋습니다. 우유 속에는 유지방이라는 천연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의 지방 성분이
강황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서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원리를 깨닫고 무릎을 치며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리무진도 없이 손님 보고 걸어오라고 했으니 손님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바로 인도 사람들의 식탁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 불의 힘인 열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입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야생마와 같습니다. 이 야생마는 성질이 아주 뻣뻣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 몸속 세포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후추가 문을 열어주고 기름차가 기다려도 야생마가 날뛰면 차에 태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찬물에 강황을 타서 마시면 흡수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커큐민 분자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뜨거운 열입니다. 강황에 열을 가하면 단단하게 뭉쳐있던 커큐민의 분자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열을 받은 입자들은 긴장이 풀리면서 활동성이 커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거칠게 날뛰던 야생마가 아주 온순한 양처럼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탕을 찬물에 녹일 때와 뜨거운 물에 녹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찬물에서는 알갱이가 서걱거리며 남아있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순식간에 사르르 녹아버리죠. 강황도 똑같습니다. 8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만 커큐민이 깨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동안 찬생수에 강황을 타서 드셨던 건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등산 가실 때 시원하게 드시겠다고 얼음물에 강황을 타서 다니셨는데 그건 소화도 안 되는 차가운 돌가루를 드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야 합니다. 요리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최소한 물이나 우유를 따뜻하게 데우기만 해도 흡수율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복잡한 이론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박철수 어르신의 24시간 강황 루틴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이 1년 동안 헛고생만 하다가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딱 3일 만에 속이 편해지고 3개월 만에 등산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기적의 레시피입니다. 이름하여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요리를 전혀 못하시는 아버님들도 눈 감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냉장고에서 우유를 한 컵 꺼내십시오. 만약 우유를 드시면 배가 아프신 분들은 두유도 좋고 아몬드 우유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온도입니다. 찬 우유를 그대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용기에 우유를 붓고 딱 1분 정도만 돌려주십시오. 아니면 냄비에 따뜻할 정도로만 데워주십시오. 이 따뜻한 온기가 바로 강황이라는 야생마를 순한 양으로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우유가 따뜻해졌으면 이제 강황가루를 넣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밥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만 넣으십시오. 하루 섭취량은 3g에서 5g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보디가드 후추통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우유 위에 후추를 톡톡하고 서너 번 정도 털어 넣으십시오. 이 작은 후추 알갱이들이 간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 리무진인 기름을 대령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만약 뇌 건강과 치매 예방까지 욕심이 나신다면 코코넛 오일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숟가락으로 휘저어 보십시오. 따뜻한 우유의 고소함이 강황 특유의 쓴맛과 흙냄새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이 황금 라떼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빈속이라 방해물이 없어서 흡수율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가장 크게 효과를 보신 게 바로 이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찬물에 강황을 타셔서 아침부터 배가 차갑고 아팠는데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시니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1년을 마셔도 효과 없던 강황물 대신 이 황금 라떼 한 잔을 드시는 것이 20배, 아니 100배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콩팥 생각식단 채널에서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검증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루틴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뻣뻣했던 손가락 마디가 부드러워지고 무겁던 무릎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 진심이 담긴 이 식단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박철수 어르신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무턱대고 욕심을 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섭취를 멈추시거나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빨간불 경고 대상은 바로 담석이 있거나 담도가 막힌 분들입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꽉 막혀 있는 담낭을 강황이 억지로 쥐어짜게 되면 담석이 움직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하면 응급실에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이나 담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빨간불 경고 대상은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황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에게는 이 성분이 돌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꼭 드시고 싶다면 평소보다 물을 2배 이상 많이 드셔서 수산염이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저해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이 혈액순환을 너무 잘 시켜서 피가 멈추지 않는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최소 2주일 전에는 강황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제목에서 콩팥을 녹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3g에서 5g, 즉 작은 티스푼으로 한두 숟가락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밥숟가락으로 퍼서 드신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기를 망가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살리기 위해 먹는 것이니만큼 이 정도의 절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거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경험했던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약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우리 부엌에 있는 강황과 후추, 그리고 기름과 열이라는 흔한 재료들이 만들어낸 아주 과학적이고 정직한 변화입니다. 누군가는 에이 겨우 먹는 거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의심하며 영상을 끄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오늘 당장 마트로 달려가 우유와 후추를 사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뻣뻣했던 무릎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강황 더하기, 후추 더하기, 기름, 그리고 열입니다. 이 4가지 조합을 여러분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처럼 머릿속에 꼭 새겨두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돈 낭비와 시간 낭비하지 않고 100세까지 튼튼한 관절과 맑은 콩팥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못된 상식에 속지 않고 가장 올바른 길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진실만을 담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를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건강이라는 다짐이 가득 찰 때 저도 신이 나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콩팥 생각식단 채널의 양재석 원장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